1번 문제 어땠어요? 문제 풀만 했어요? 진짜로? 풀만 했다고?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보면 아 그거 가지고 냈구나 싶은데 모르는 학생이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연분수? 번분수 이래가지고 막 뒤집어가지고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아주대 교수님이 낸 건 아니고 알려져 있는 수열을 가지고 낸 거예요. 자, 그런데 모르는 학생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이게 어떤 걸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안다. 알면 그거는 럭키한 거고 보통은 모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수님이 문제를 냈는데 수학에서 되게 여러분 교육과정이 아닌 걸 가지고 뭐 읽을 거리 아니면 뭐 탐구할 과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써있는 고급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하면 기본적으로 학생은 뭐야? 그걸 모른다는 가정하에 자기가 추정해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정이 뭐냐면 여러분은 충분히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때까지 그 주변적인 것까지 다 접근을 하면서 접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두 문제에 120분인데 이게 진짜 시간이 긴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120분 동안 수리인술 문제를 푸는 대학이 아주대학교 말고 인하대학교도 있고 뭐 단국대도 있고 120분 치는 대학들이 있는데 보통들은 문제가 어떠냐면 120분이면 3문제, 4문제. 알겠죠? 시립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 문제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오만 때만 것들을 다 접근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과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해보시면서 그러면서 좀 문제를 감을 잡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1보다 큰 자연수 n개로 이루어진 수열 A1부터 AN까지를 기본 수열이라고 하고요. 수열이 딱 주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B1부터 B2까지 Bn은 귀납적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의를 한다는 거냐면 첫 번째 항은 A1하고 똑같다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K가 1보다 커지죠. 두 번째 항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을 하기로 했대? 두 번째 항에 대해서 원래 두 번째로 있는 수열에다가 사실은 방금 전에 구했던 BK-1이라는 녀석을 역수로 취해서 구하겠다 라고 약속이 되어진 겁니다. 언제만 K가 1일 때 빼고 1보다 클 때니까 2 이상이 될 때가 되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끝까지, 맨 마지막 칸까지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하겠다. AK보다 약간 어떻게 하겠다? 아마도 얘가 자연수지 않습니까? 자연수면 얘도 자연수가 나왔을 텐데 자연수를 뒤집으면 양수죠. 양수에서 뺐으니까 약간씩 줄어드는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알겠죠? 그런 녀석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듣고 아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알겠다 싶어? 보통은 안 그래요. 알겠죠?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사실은 풀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뭘 만족하겠다는 얘기냐면 AN이 있어요. AN을 바탕으로 우리가 뭘 만들어? 일단 BN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제1유도 수열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수열 가지고 BN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AN만 딱 정해져 있으면 무조건 BN을 구할 수 있으니까 걔를 뭐라고 한다? 유도 수열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고 얘가 뭐래요? 양수겠죠? 양수래입니다. 양수. 양의 유리수라고 합니다. 아 그래? 왜 양이지? 양이라는 얘기는 얘가 무조건 더 크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런가? 자, 얘가 자연수였는데 자연수 분의 1을 했으니까 어때요? 얘가 1보다 작아지겠죠. 자연수 분의 1이면 1보다 작아질 거고 1보다 작은 녀석을 빼긴 뺐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얘가 1보다 커지면 어떡하나? 혹은 자연수보다 커지면 어떡하나 싶긴 한데 하여튼 양의 유리수라고 하니까 궁금한데 이따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 양 이것만 좀 궁금하고 아 유리수라는 얘기구나 라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죠. 자연수를 분수로 해서 빼고 더하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유리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1유도 수열의 각 항을 기약분수로 나타내서 약분을 다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뭘 나타내면 그들의 분자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2유도 수열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CN을 만들어주면 얘가 제2가 된대요. 알겠죠? 분자만 가지고 분모가 아니라 분자만 가지고 나열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보죠. 사실은 지금 현재 감이 전혀 안 잡히기 때문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예를 들어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해보는 게 맞겠죠? 알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람직하다는 거는 예를 하나만 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다 들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 때까지 계속적으로 해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A1이 4였고 A2는 2였고 A3가 3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3개짜리만 준 거죠. 얼마든지 더 많이 줄 수도 있는데 3개짜리만 준 거고 한번 보니까 B1은 뭐가 된 거예요? 그대로 4가 된 거죠. 그럼 B2는 어떻게 된다고? 거기 있는 2에서 뭘 뺀다? 여기 미묘한 4분의 1만을 빼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4분의 1만큼을 빼는 거구나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왔냐면 4분의 7이라는 값이 나왔고 2에서 약간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양수를 뺐으니까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좀 더 작아진 녀석이 만들어지긴 했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이 하나 생기고 다시 A3를 구하는 걸 바탕으로 B3를 구해보셔야 되는 3에서 빼야 됩니다. 무엇을? 아 여기 분자를 아까 수열로 만들더니 뽑는구나. 그래서 7분의 4로 뽑아주시고 나니까 21에서 7분의 17이라는 값이 나와서 7분의 21보다 당연히 더 작아졌죠. 알겠죠? 그래서 작아진 양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B2에서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분의 17이라는 값을 구해보고 나니까 얼마가 됐냐면 3보다는 약간 작고 2점 얼마가 되는 그런 값이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하여튼 유리수이긴 유리수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고 여기서 다시 2차 유도수열로 C1까지 구하시면 C1은 뭐예요? C1은 분자만 취하는 거니까 4가 되겠고 C2는 뭐가 되고 7이 되고 C3는 뭐가 되고 17이 돼서 뭔가 분자로 가니까 어때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보이긴 보였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끝항은 C3, 17로 나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사실은 여기만 해서는 A1하고 B1하고 C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라면 뭘 하셔야 되냐면 더 넣어보는 겁니다. A에다가 11111도 넣어보고 1, 2, 3, 4, 5, 6, 7, 8, 9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넣어보면서 더 많이 하시는 게 더 필요해요. 그래야 지금 내가 A랑 B랑 C가 뭘 얘기하는지를 알게 되겠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하는 게 바람직한데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야? 거기 보니까 1-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미 기본 수열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래 나보러 해보라고 써 있죠. 그럼 어차피 그때 가서 예를 들 거고 1-1번 보니까 뭐야? 3, 2, 3 1-2는 뭐야? 2 그러면 1번이나 1-1이나 1-2에서 어떻게 할 거야? 어차피 예를 들어서 쓸 거니까 굳이 내가 직접 예를 들지 말고 일단은 하라는 것부터 먼저 하면서 감을 잡자라고 미루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1-1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이 3이고 A2는 2고 그 이후로는 뭐 별다른 설명이 없고 점점점으로 설명한 거 보니까 계속 2인 것 같아요. 2로 쭉 하다가 맨 마지막만 뭘로 끝난대? 3으로 끝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해봅니다. 답안으로 작성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는 겁니다. B1은 3고요. B2를 다시 구해봅니다. B2는 2에서 3분의 1을 빼야 돼요. 약간 줄다 보니까 3분의 5라는 값이 나왔어요. 알겠죠? 자, B3도 어떻게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B3는 2에서 5분의 3이라는 녀석을 빼야 돼요. 5분의 3이라는 녀석을 뺐으니까 5분의 7이라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얘도 약간 줄어들었죠. 1보다 약간 되게. 다시 B4도 구해보겠습니다. B4도 5분의 7에서 아니지. 이번에 2에서 뭘 뺍니까? 2에서 7분의 5를 빼는 겁니다. 알겠죠? 7분의 5를 뺐기 때문에 7분의 9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고 요 정도 하면 솔직히 규칙성이 좀 보이지 않나? 맞죠? 규칙성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죠. 어떻게 되냐면 3, 5, 7 보이고요. 그 다음 5, 7, 9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3에서 5에서 7이 됐고 5에서 7에서 9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녀석은 9분의 11이 될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시면 만약에 A5가 2였다. 계속 된다면 B5도 뭐야? 2에서 뒤집은 9분의 7을 빼는 걸 테니까 9분의 11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대로 잘 가고 있죠. 아 뭔가 규칙성이 보인다.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얘네 둘의 차이가 지금 2씩 나는데 그 차이가 2가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되게 작은 비중이 되겠지. 2 커지는데 요 차이 2가 점점점 작아지면서 결국 어디로 갈까? 1에 가까운 값으로 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가 맨 마지막 항이 뭐래요? 쭉 가다가 AN-1이 2였다가 맨 마지막 항이 AN이 3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건데 자 참고로 AN-1을 구할 거면 BN-1도 구해봅시다. 이제 구할 수 있을걸요? 어떻게 돼요? 2항일 때는 뭐였어요? 2항일 때는 여기가 3이었고 3항일 때는 여기가 5였었으니까 2배에서 1 뺀 거 2배에서 1 뺀 거 4항일 때는 여기가 7이었으니까 2배에서 1 뺀 거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럼 BN-1은 뭡니까? 2배면 EN-1인데 1 뺀 거니까 EN-2에서 1 뺀 거니까 EN-3분의가 되겠죠. 알겠죠? 그거보다 이만큼 클 거니까 얼마큼이야? EN-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AN-1과 BN-1인 거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까지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BN을 정리를 해보실 건데 BN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3에서 뭘 빼면 돼? EN-1에서 EN-3을 빼는데 여태까지 2에서 빼는 건데 지금은 3에서 뺐기 때문에 값이 조금 달라졌네요. EN-1이 되면 6n-3에서 EN-3을 빼는 거니까 몇이 나옵니까? 4n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EN-1분의 4n이 나오니까 뭐야?
여기까지 해서 딱 끝났고요. 그 다음 뭘 구하래요? 제2유도 수열의 끝항은 짝수이고 끝항을 제외한 모든 항은 홀수임을 보여라. 제2유도 수열의 끝항. 제2유도 수열도 똑같이 써보자. C1 같은 경우는 3이었고요. C2 같은 경우는 분자만처럼 되니까 5였고요. C3도 7입니다. 서로 소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이 쭉 홀수대로 가서 여기도 Cn-1도 어떻게 되더라? En-1이 되겠죠. 맞죠?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들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의문점이 들어야 정상적인 학생인데, 자, 일단 첫 번째. 땡땡땡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잖아.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증명하지 않아도 되나? 이 생각 어떻게 하세요? 다시 이런 식으로 갔더니 EN-3분의 EN-1이 됐잖아. 그건 내가 그냥 느낌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본 거지. 증명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었어야 되고. 두 번째, 서로 약분을 시킨 다음에 분자를 취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거 서로 소인 거 어떻게 보장하지? 서로 소는 어떻게 보장하나에 대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알겠죠? 자, 얘네들이 서로 소가 맞는지,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서로 소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셨어야 되고, 그럼 맨 마지막에 C에는 뭐라고 만들어져요? 분자만 취하는 건 얘네들은 서로 소가 맞는지. 하여튼 맞다면 C에는 뭐가 돼? 4n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뭘 구하래요? 끝항을 제외한 모든 항은 홀수임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끝항이 4n이죠. 그리고 En-1이니까 어떻게 돼? 3부터 시작해서 3, 5, 7 쭉 홀수로 온 거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래? 거기 보니까 보여라, 증명하라 라고 시켰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당연히 증명을 하긴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서로 소인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언급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녀석이 바로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런 게 쉽지가 않지.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시면 추론을 했어요. 넣어보니까 되더라가 된 겁니다. 넣어보니까 되더라를 바탕으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일반화를 시키고 싶은 겁니다. 항상 그렇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왠지 넣어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이때 쓰는 방법이 뭐야? 어떤 추론을 해서 일반화를 시키고 싶을 때 쓰는 증명법, 첫 번째가 증명법이 뭐예요? 모든 수리논술의 증명의 기본, 가장 최기본, 이게 뭐야? 네,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해서 각각의 일반항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녀석은 초항이니까 됐고요. 이 녀석은 그냥 간단히 확인하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적어도 n-1까지 쭉 가는 동안 항상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B1은 3이다. 이건 간단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B2는 뭐예요? B2는 3분의 5였다. 이렇게 쓰세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가 n이 2일 때는 자명하다. 알겠죠? B2가 3분의 5인 것은 그냥 A2로부터 계산을 하면 금방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이 녀석이 뭐가 나온 거라고? 2에서 3분의 1을 빼서 3분의 5라고 나온 거니까 이건 자기 자명한 거죠. 3분의 5가 된다는 사실은 맞잖아. 자, 근데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뭐야? n이 k일 때 성립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임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임의의 모든 자연수에 성립한다는 게 아니라 n항까지 딱 구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n-1항까지만 된다는 걸 보이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n이 뭐야? n이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녀석이었으니까 이때는 n보다는 뭘 쓰는 게 더 좋을까? m을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n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열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열의 개수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n을 쓰면 이게 개수 n을 말하는 건지 일반적인 자연수를 부르는 n을 말하는 건지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m이라고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m이라고 쓰시고 m이 k 플러스 1일 때까지 가는데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k가 어디까지만 있을 때만, k 플러스 1이 어디까지 갈 때만? n-1까지 갈 때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항까지는 계속 뭐가 될 거니까 2가 되는 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논제가 뭐예요? 증명하고 싶은 명제는 이 명제입니다. 이 명제. Bn-1 이거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Bn-1이 사실은 이거다를 보이고 싶은 건데,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되는 걸 보이고 싶은 건데, 이렇게 쓰면 요것도 n이 뭐가 된다고? 요 항 말고 요 앞에 항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항적 측면에서 봐서 이렇게 쓰지 말고 여러분은 BM을 쓰면 이거의 2배에서 빼기 1, 2m-1 이렇게 되고, 요거보다 2 큰 거 2m 플러스 1이 된다 를 증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증명이죠. 이게 증명하고자 하는 최종 명제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m이 2일 때 어떻게 된다고? 3분의 5가 되면서 자명하게 깔끔하게 끝난 거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k일 때만 되면 그 다음 k 플러스 1 때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bk 플러스 1은 뭐가 돼? bk 플러스 1은 ak 플러스 1에서 빼기 bk분의 1을 생각해 주시는 건데, ak 플러스 1은 요 범위 내에서는 뭐가 된다고? 요 범위 꼭 언급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는 수학적 기사법을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꼭 반드시 필수. 알겠죠? 이런 언급을 해주셔야지 감점을 안 당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써줬다고 칠게요. 그럼 초항값이 얼마입니까? 이 AK 플러스 1 값이 얼마라고? 2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BK가 이미 가정상 성립한다고 보는 거죠. 2K 마이너스 1분의 2K 플러스 1분의 1이고 그 녀석을 역수로 취했으니까 2에서 2K 플러스 1분의 2K 마이너스 1을 빼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2K 플러스 1에서 4K 플러스 1을 2K 플러스 1로 빼주는 거니까 2K 플러스 3이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성립했잖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다시 말하면 2에다가 K 플러스 1에서 빼기 1 해주신 다음에 2에서 K 플러스 1에다가 다시 더하기 1 해준 거니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뭐야?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라고? 1 이해하여 수학적 기납법이 성립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명제는 증명이 끝났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BK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밝혔어요. 자, 그리고 뭘 구해봐야 되느냐? 끝항이 짝수이다. 제2유도수열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제1유도수열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간단히 계산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 됐고, 그 다음에 뭐야? 제2유도수열을 얘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얘네들의 분자를 구하는 건데, 그냥 분자가 아니라 어떤 분자를 구하라 그랬어요? 어떤 분자를? 서로 약분이 될 때까지, 약분을 최적화시키고 나서 서로가 될 때까지 만들었을 때의 분자를 구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싹 다 서로라서 뭐 약분할 것도 없구만 이라고 생각이 들잖아. 근데 내 입장에서 약분할 거 없구만 이라는 건 내 생각인 거고, 왜 약분할 게 없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이 약분을 그냥 해왔지 여태까지 약분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는 지식 중에 한 가지가, 알면 도움이 되는 지식 중에 한 가지가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있습니다. 알아놓으세요. 유클리드 호재법입니다. 아주대학교에서는 범위를 따질 때 수원, 수투, 미적에서 출제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수학 제로, 고등수학에서도 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등수학이나 그 이전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약수, 배수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해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은데, 이런 뜻입니다. G, C, D, A, B. 자, 이게 뭐냐면 A와 B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보통은 자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G, C, D, A, B는 최대 공약수입니다. 이거 뭐 이거겠죠. greatest, common, 공이니까 공. common 말고 그 common. 영어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발음은 그냥 넘어가. common, 오케이? divider가 되겠죠. 같이 나눈 약수다. 알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에 대해서 구해나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유클리드 호재법이 뭐라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 유클리드는 사실 진짜 수학계의 조상님이죠. 유클리드는 정말 모래사장에다가 막 선으로 찍찍 그으면서 수학하던 시절에 그 시절 사람입니다. 진짜 옛날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이 발견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그게 아직까지도 가장 빠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정도로 되게 대단한 업적을 만든 게 유클리드가 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모를 뿐이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자, A랑 B가 된다고 하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데 서로 둘이 똑같은 녀석을 찾을 리는 없잖아요. 보통 A랑 B가 더 크다고 칩시다. 편의상.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게 성립한다는 게 유클리드 호재법입니다. 자, 잘 보세요.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어요.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으면 A가 더 크니까 A를 B로 나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BQ 더하기 R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녀석으로 큰 녀석을 나눈 거죠. 나누고 나면 나머지가 남을 거고, 나머지가 남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설명해 주면 되냐면 R은 0보다 작고 얘가 B보다 작다. 이렇게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죠. 얘를 일컬어서 우리가 나머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부러 R이라고 한 겁니다. 리마인더. 그 다음에 이 Q는 뭐야? 코에션. 몫이라고 한 거죠. 몫. 이걸 몫과 나머지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고 쳐요. 자, 그럼 유클리드조법의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때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희한하게도 나누는 수 B하고 나머지 R의 최대 공약수가 같다. 이게 유클리드조법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클리드조법의 원리까지 증명하는 건 오바고 보통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요건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증명해서 쓰시면 됩니다. 다시 선생님 저는 유클리드조법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서로 소인 걸 증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할 수는 없잖아. 알겠지? 그래서 요걸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직접적으로 논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A랑 B의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된다고? 이 작은 수랑 그놈의 나머지의 최대 공약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합시다. 17 곱하기 31이 하나 있고 17 곱하기 23이 하나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럼 당연히 누가 뭐라 그래도 최대 공약수는 당연히 뭐야? 17이지. 근데 이렇게 안 써놓고 17 곱하기 31을 진짜로 계산을 때려버리면 이게 잘 안 보여요. 527하고 391하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시키는 거야. 그러면 391도 소인수분해가 잘 안 되고 527도 소인수분해가 잘 안 돼. 얼핏 보면 뭐처럼 보이냐면 소수와 소수 같아 보여요. 알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하겠어? 최대 공약수 구하려면 여러분 했던 방법대로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2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5로 나누고 7로 나누면 어떻게 나올 때까지 계속 하고 있겠지? 그러다 17 되면 그때 나눠진다고요. 그럼 그동안 나누기를 도대체 몇 번 한 거야? 졸라게 많이 한 거지. 그럼 너무 힘드니까 유클리드가 찾은 거야.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대신에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 이걸 직접 구하지 말고 527을 391로 나눠보란 얘기죠. 529를 이걸 나눠보시면 이게 뭐야? 17 곱하기 23이고 이렇게 될 테니까 답이 뭐가 되겠어? 17 곱하기 23과 나누고 나면 뭐가 나와? 1이 나올 거고 나머지는 17 곱하기 8이 나오겠죠. 이 31과 23이니까 17 곱하기 8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이게 큰 수. 이게 무슨 수? 작은 수. 큰 수와 작은 수가 있었는데 나눴더니 작은 수와 작은 수보다도 더 작은 나머지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더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작아진다. 알겠죠? 전체적인 사이즈가 작아지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보시면 이걸로 이걸 나눠보세요. 그러면 16이 되면서 뭐가 나오겠어? 17 곱하기 8이라는 작은 수와 17 곱하기 7이라는 나머지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8, 16 빼면 7만큼 딱 남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될 거고 다시 한 번 더 나누시면 이게 작은 수가 17 곱하기 7이 되고 나머지가 17이 되는데 나눠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딱 나눠 떨어지더라고. 그럼 이걸 17이라고 구하면 된다. 이걸 찾은 게 누구라고? 유클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유클리드조법을 활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갑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면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느냐? 2k-3과 2n-3과 2n-1이 서로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2k-3하고 2k-1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시면 이게 큰 수, 이게 작은 수죠. 그럼 나눠요. 작은 수로 바꾸고 나머지를 구해봐야 되는데 나머지가 얼마야? 2지. 그럼 얘는 짝수고 얘는 홀수니까 서로 소지. 그럼 답은 1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얘네들이가 서로 소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대부분 학생들은 뭐야? 유클리드조법을 모르잖아. 유클리드조법을 알아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된다 라고 증명하는 쉬운 방법이 있고 그러면 왠지 또 유클리드조법도 증명해야만 될 것 같고 사실 이걸 능숙하게 쓰기가 쉽지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직접 증명을 해도 한마디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라고 언급을 하는 거냐? 2n-1과 2n-3은 여기다 n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죠. n은 딱 적정한 숫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2k-1과
2K-3은 서로 소위다 이렇게 쓰세요. 근데 왜를 따지는 거잖아? 따져봅시다. 서로 소위다. 만약에 이걸 귀류법이라고 하죠. 귀류법. 수학적 기납법 말고 두 번째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귀류법. 뭐야? 서로 소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공약수가 있다. 라고 치고 모순을 밝히는 거예요. 자, 공약수 D가 1보다 커야 되겠죠. 1이면 안 되지. 1이면 서로 소가 되는 거니까 D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1보다 큰 녀석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뭐냐? 2K-3도 D에다가 A가 되는 거고 2K-1도 D에다가 B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공약수니까. 알겠죠? 그럼 결론이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이걸 빼. 그럼 2는 D에서 B에서 A를 뺀 값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D는 2의 약수 중에서 1보다 큰 녀석이 2밖에 없으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보니까 그럼 이 녀석은 뭐야? 2A 꼴이 된다는 얘기지. 홀수가 짝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밝혀서 모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소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부연 설명까지 해주시면 정말 하나도 막힐 게 없는, 다시 말하면 기준 중에 1번 과연 증명을 했는가? 일반항이 그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두 번째, 서로 소라는 것까지 엄밀하게 밝혔는가? 두 가지 관문을 다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뭐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풍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비행 구할 때는 기납법 써가지고 증명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를 텐데 C에는 또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럼 눈치껏 쓰라는 건가요? 약간 귀납법으로 관계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서로 소이기 때문에 그냥 온 거지. 그러니까 서로 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충분히 증명을 한 거죠. 아니, 그런데 이거 말고 만약 다른 문제여도 이게 내 눈에는 그냥 자명하다 생각하고 풀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 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나는 그냥 당연한 것 같아 썼는데 뭐 더 써야 됩니다. 그 더 썼다고 생각했는데 쓸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사실 명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하는 기준은 없고 보통은 증명하라고 시킨 것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간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것의 한 단계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지만 관습적으로 진짜 해나가는 기준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그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공부가 부족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애매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들이 서로 소니까 C에는 그냥 위에 거 갖고 오면 됨 이라고 썼을 때는 이걸 다시 수학적 기납법으로 써야 되느냐라는 거는 약간 오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케이? 일반항이 나왔으니까. 일반항이 나온 상태에서 갖고 오는 거니까. 이런 거는 사례를 통해서 기준을 잡아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첨삭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답안지를 작성해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고 끝항이 짝수항이고 제외한 모든 것은 홀수임을 보여라 해서 1-1번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끝항이 뭐였어요? 짝수항이었죠. 다행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끝항을 제외한 모든 항들은 다 뭐였다? 홀수였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문을 넘어서 잘 넘어왔습니다. 아, 사실 그것도 증명을 해주면 훨씬 더 좋죠. 증명해주면 좋죠. 만약에 유클리도즈법으로 문제를 쓴다면 4n에서 2n-1이었으니까 얘는 4n-2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2n-1에서 2가 되겠죠. 그러면 서로 소니까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얘네들이 공약수가 존재한다고 치고 DA가 되고 DB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4n-2도 뭐가 돼? 2DB가 되는 거죠. 그럼 둘이 차를 빼면 2가 뭐가 돼? 2D로 묶었을 때 A에서 2B를 뺀 게 되는 거죠. 그럼 D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데 1이 아니라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2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짝수가 되잖아. 그럼 거기서 모순해서 D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더 좋죠. 사실 이것도 언급을 해야 됩니다.
이쪽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도 하는 게 맞죠. 그래 얘가 짝수인 거 언급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지금 얘가 설명한 거 말고 나머지 걸 또 증명한다면 그거는 오버한 거다.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좋은 질문들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들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열 이번에는 뭐냐면 싹 다 2예요. 싹 다 2. 싹 다 2인데 기하 분수로 나타낸 제1 유도 수열의 제 K양 BK를 K에 대한 식으로 구하고, 아이고야, 거기는 이미 혹시 여러분들 그냥 얼렁뚱땅 또 넘어갈까봐 뭐래? 이 식의 성립함을 수학적 기하법으로 증명하라 라고 해놨죠. 쌤, 그럼 1-1번에서는 수학적 기하법으로 증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답안지에도 그렇게 표시하지 않긴 했는데, 여러분이 보통 아주대학교 시험을 치러 가면 시간이 남아요. 왜냐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요.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다 쓰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2를 가지고 또 똑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이 2였고 A2도 2였고 A3도 2입니다. 가보시죠. 그럼 B1도 똑같이 2고요. 그럼 B2는 2에서 2분의 1을 뺐기 때문에 2분의 3입니다. B3도 2에서 2분의 3을 뒤집은 3분의 2를 뺐기 때문에 3분의 7입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A4도 2인데 B4도 뭐가 된다고? 2에서 7분의 3을 뺐기 때문에 7분의 11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겼네요. 어떤 규칙이 있나요? 네, 뭔가 계산이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3분의 7이 3분의 3. 아이씨, 그랬구나. 3분의 4였었습니다. 어쩐지 숫자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답이 뭐예요? 4분의 5죠. 4분의 5.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네요. 알겠죠? 그럼 규칙성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니까 하나씩 하나씩 커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2, 3, 4면 2일 때 2, 3일 때 3, 4일 때 4인 것 같으니까 BK는 뭐라고 잡아주면 돼? K분의, 다시 하나씩 하나씩 큰 거니까 K 플러스 1일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지어주는 건데,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뭘로 보이라고요? 수학적 기하법으로 보여라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역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항이 첫 번째로 먹힌 게 B2였으니까 M이 2일 때를 구하는 겁니다. 뭘 증명하는 거라고 했었죠? 다시 여기서는 K양을 K에 대한 설명을 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K가 2일 때를 푸는 거죠. K가 2일 때. K가 2일 때는 B2고 그 녀석은 A2에서 B1분의 1을 뺀 거기 때문에 정의상 2에서 2분의 1을 뺀 거라서 2분의 3이 나오고, 그게 바로 여기서는 뭐라고 쓰면 돼? 여기서 자명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N도 뭐야? 지금 항이 몇 개 있는지를 언급한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두 번째 케이스로 가겠습니다. K가 M일 때가 되면 K가 M 플러스 1일 때가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이제 아까 그 K랑 이 K는 또 다른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말하면 BM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AM 플러스 1 빼기 BM분의 1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AM 플러스 1은 2고 다시 그 녀석을 뒤집어주면 BM분의 1은 얼마야? M 플러스 1분의 M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가정을 했으니까. 알겠죠? 가정을 해서 갖다 쓰시면 M 플러스 1분의 2M 플러스 2인데 M을 뺐으니까 M 플러스 2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M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2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뭐예요? 결론은 됐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M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2가 되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거에서 1, 2에서 뭐가 된다고? 수학적 기하법이 성립한다 라고 언급해 주시면 마무리가 지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끝났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끝항이 4분의 25가 나오는 기본 수열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볼 겁니다. 알겠죠? 찾아볼 건데 일단은 찾기 전에 한번 좀 다시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4, 2, 3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 4분의 7, 얘보다 약간 작아. 그러더니 다시 얘보다 또 약간 작아진 7분의 17이 나왔었어요. 이게 첫 번째 사례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그동안 했던 것들을 다 곱씹어 보는 거예요.
어차피 논술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사실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걸로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 머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은 다 힌트로 주어진 거니까 하나하나가 다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매우 좋을 것이다. 자, 이번 케이스는 뭐였었냐면 3으로 시작해서 2 하다가 3으로 간 거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시면 맨 처음에 뭐였죠? 3으로 시작했다가 3분의 5. 얘보다 약간 작았다. 3분의 5였다. 그럼 다시 얘는 5분의 7이었다. 다시 얘가 7분의 9였다.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 앞에 2까지 있었을 때 얼마였냐면 2n-1분의 2n 플러스 1이 나와서 거의 1에 가까워지다가 걔를 뒤집으니까 1분의 1이 빠지게 된 거죠. 1이 빠지게 되면서 2n-1분의 맨 마지막 항이 뭐였지? 여기가 2n-1이 아니고 2n-3분의 1이었네요. 2n-3분의 2n-1이었었고 2n-1분의 2n-3을 뺐으니까 여기가 4n이었죠. 2n-1분의 4n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돼? 대략 어떻게 돼? 대략 2에 가까웠는데 2에다가 얼마를 빼서 방금 전에 나왔던 값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3에서 얼마만큼 빼서 대략 2 정도 나온 거죠. 그렇죠? 얘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 점점 1로 가고 있는 중이었고 그 1로 가는 값을 3에서 빼서 2에 가까운 값이 나왔구나. 이렇게 추정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가볼게요. 거꾸로 여러분 잘 보세요. 얘도 3이었고요. 얘도 뭐야? 3에서 뭘 뺀 값이지 결국엔. 3에서 뭘 뺀 값이에요. 3에서 뭘 뺀 값인데 얼마큼 뺀 건데? 4분의 7만큼 뺀 거잖아. 4분의 7만큼. 그러니까 7분의 4만큼. 7분의 4만큼 뺀 거고 그게 이 녀석의 역수였던 거고. 맞습니까? 그 7분의 4는 뭐 어떻게 된 건데? 2에서 뺀 거예요. 뭐를? 4분의 1을 뺀 거고. 알겠죠? 뭔가 거꾸로 가면 이렇게 만드는 거기도 하지만 여기서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데 그거에서 뺀 거고 거꾸로 가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또 여기서 보시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모가 어떻게 돼? 분모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요. 또 감을 잡아봅니다. 언제까지 해보는 거냐? 나한테 이런 게 눈에 보일 때까지. 아시겠죠? 그러라고 시간이 충분히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논술을 잘하는 친구가 수능 대비 잘하는 친구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빠르게 문제를 풀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논리를 펼쳐서 자기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나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신 그만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남들보다 잘 푼다는 걸 보여주려면 어때야 돼? 어려운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또 해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 해보시면 규칙성을 찾아봅시다. 맨 처음에 2였었고 여기서 2분의 1 빼서 뭐가 나왔고 2분의 3이 나왔었고 또 빼서 뭐가 나왔고 3분의 2가 되다 보니까 3분의 4가 나왔었고 그래서 점점 가다 보니까 4분의 5가 돼서 1에 가까운 값이 갔던 거죠. 맨 마지막 녀석이 2가 똑같이 빠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충분히 개수가 많아졌으면 여기가 n번째 녀석이었다라는 가정하에 두 번째 녀석이 2분의 1였으니까 n분의 n 플러스 1이 됐을 텐데 맨 마지막 2가 딱 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 여기 n-1이라고 해주는 게 좋겠다. n-1까지 갔으면 맨 마지막 n번째 녀석이 나오면 어떻게 돼? n분의 n-1을 빼는 거니까 n분의 n 플러스 1이 나오면서 딱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겠죠. 이렇게. 알겠죠? 얘도 어떻게 된다고? 1에 가까이 가지만 방금 전에 역수를 계속 가고 있었으니까 최종 결과는 조금 작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작아져야 되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감을 잡아봅시다. 4분의 25가 맨 끝항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4분의 25가 맨 끝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언가에서 어떻게 해야 돼? 무언가에서. 얘를 빼서 얘를 만들었었어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근데 지금 빼는 값들이 다 어때요? 얘는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얘가 1보다는 계속 컸었단 말입니다. 알겠죠? 점점 1보다 컸었기 때문에 뭐가 돼? 뒤집으면 1보다 작은 값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언저리에서 놀았기 때문에 여기 값이 뭐가 됐으면 얘가 4분의 25가 나오기 딱 좋겠어. 얘보다 큰 자연수 뭐 있어요? 7이 있죠. 여기서 7에서 뺐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런 기본 수열을 구하기를 했었던 거니까. 알겠죠? 지금 여기서 이걸 찾아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조금씩 빼야 되는 거였었으니까. 이렇게 7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7에서 뭘 뺀 거다? 7에서 4분의 28이었으니까 4분의 3을 뺀 거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그전에는 뭐였다는 얘기야? 여기가 3분의 4였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3분의 4였겠구나.
그럼 3분의 4보다 약간 큰 건 뭐가 있었을까? 2가 되면 되겠죠. 2. 2에서도 또 3분의 4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알고 보니까 2에서 3분의 2만큼을 빼면 되는 거였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 그러면 뭐다? 그럼 이 녀석도 똑같이 2분의 3이었었겠구나. 2분의 3도 마찬가지로 2가 됐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얘는 뭐라고 봤지? 2에서 2분의 1을 뺀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전항이 뭐였었으면 좋겠다? 2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드디어. 자연수가 나왔으니까 얘가 그냥 만약에 2였더라면 어떻게 돼? 그 우리가 원하는 걸 찾은 거지. 어떻게? 7이었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 말고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뭘 구하랬어요? 기본 수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하나는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선생님 이게 유일한지는 모르니까 사실은 어떻게 봐야 돼요? 더 다양하게, 맞죠? 더 다양하게 찾아봐서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해볼게요. 만약에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풀 리가 없기 때문에 해보시는 겁니다. 해볼게요. 만약에 8이었다고 칩시다. 8일 수도 있잖아요. 8에서 뭘 뺀 거예요? 8에서 여기가 8이었던 거야. 자, 그럼 뭘 해야 돼? 8에서 뭘 빼야 돼? 4분의 7을 빼야만 되는 거였죠. 거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올 때까지 푸는 거냐면 여기서 쭉 가다가 자연수가 나오면 거기서 딱 하면서 끝나게 되는 그럴 때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뭐냐면 7분의 4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분의 4였다고 했었으니까 똑같이 1이라고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1에서 7분의 3을 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7분의 3을 뺀 거니까 이건 3분의 7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3분의 7이 있으면 다시 여기 뭐야? 3에서 뺀다고 쳤으면 3에서 3분의 2를 뺐구나. 맞습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3분의 2가 나오려면 뭐가 되면 된다고 다시 여기서 2분의 3이 됐으면 될 거고 2분의 3은 뭐예요? 2에서 2분의 1을 뺀 거니까 여기가 2였다고 치면 되고 여기 2였다고 치면 되고 2, 3, 1, 8 이렇게 해도 어떻게 돼? 답은 나올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기본 수열들을 이런 녀석들을 하나씩 찾아 나가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갈 수 있다. 이렇게요. 거기 보시면 살짝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1-4번 잠깐 보세요. 이거 되게 고급 테크닉입니다. 앞에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뒤에 문제를 살짝 보면서 힌트를 얻는 걸 얘기하는 건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S와 T가 서로 소인 두 자연수이고 S랑 T 중에서 S가 더 크다. 자, 근데 끝항이 T분의 S인 이라고 하면 이 조건이 뭘 만족하냐면 1-3번하고 만족합니다. 보세요. 4랑 25는 서로 소죠. 그 다음 25가 더 크지. 그리고 끝항이 4분의 25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근데 그런 기본 수열이 어떻게 되는데 항상 어떻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여라. 알겠죠? 뭐라고?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라 그랬지 유일하다는 얘기는 안 했죠. 알겠지? 이런 기본 수열은 어떻게 된다고?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한 거야? 그런 기본 수열을 하나 찾은 겁니다. 잘 읽어보세요. 제1유도 수열의 끝항이 4분의 25인 기본 수열을 구하라. 알겠죠? 이 기본 수열은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항을 하나 구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항을 하나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증명 테크닉이 되게 강력하게 필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만만치 않은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S와 T가 서로 소인 두 자연수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어떻게 찾았었냐면 방금 전 항을 1보다 1을 약간 큰 놈에서 빼는 걸로 했었죠. 이만큼 큰 놈에서 하지 않고 7에서 빼면서 찾았죠. 그렇죠? 그게 가장 심플할 테니까 항상 존재한다는 건 뭐야? 하나만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니까 그 하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분의 S가 있었습니다. T분의 S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죠? T분의 S가 자연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냥 그 녀석을 바로 첫 항이다 라고 하면서 끝나면 된다 그랬었지. 근데 T분의 S가 자연수일 때랑 자연수가 아닐 때로 나누면 되겠죠. 자, 걔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번 T분의 자연수일 때 T분의 S가 자연수일 때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T분의 S가 자연수가 아닐 때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T분의 S가 자연수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냥 겁니다. 거기서 A1이 그냥 T분의 S인 거예요. 알겠죠? A1이 T분의 S면 B1이 뭐가 되겠어요? B1이 T분의 S가 되고 거기서 답이 그냥 끝난 거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다시 t분의 s가 자연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분의 s가 자연수가 아니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얘보다 약간 큰 놈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1만큼 큰 놈을 찾자. 1만큼 큰 놈을 찾는 게 제일 속편했었으니까 그런 녀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t분의 s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얘보다 1만큼 큰 녀석을 찾을 건데 이런 n을 하나 찾아보시는 겁니다. 이런 n을 찾으시면 t분의 s가 1만큼만 커서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1보다 크다인 것보단 작고 이렇게 된 녀석이 하나 존재하겠죠. 자, t분의 s가 자연수가 아니었었으니까 여기 t분의 s가 있었다고 쳐요. 그럼 t분의 s 더하기 1이 이렇게 있으면 둘 다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럼 중간쯤에 하나 자연수가 있어 없어? 자연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알겠죠? 이렇게 된 녀석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 in n이 존재. 자, 선생님 이것도 증명해야 되나요? 이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왜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건 증명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증명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우리는 뭐라고 잡아주면 돼? 이 녀석의 a n항을 a 첫 항을 이제 n이라고 놓고 하시면 되는 거죠. 맨 마지막 항을 a n이라고 놔주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을 n이라고 해버리니까 항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n이라고 하지 말고 어차피 수열적으로 정의가 될 녀석이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이 존재한다. 이렇게 in 자연수 an이 존재. 이렇게요. 이렇게 존재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얘가 몇 개 항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무슨 항이 되면 된다고? 맨 마지막 항이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an이 딱 있었고 거기서 뭐가 됐어요? 맨 마지막에 t분의 s가 있었어야 되는 거니까 t분의 s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an이란 녀석에서 무언가 분의 1을 뭐 해준 거야? 이제 무언가 분의 1을 빼서 만들어진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그 앞에 항이 나오겠죠? 그 앞에 항이 다시 나올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앞에 항이 나올 텐데 그 앞에 항이 뭐니? 요식을 변형해버리시면 이거 분의 1은 넘기면 an에서 t분의 s를 뺀 녀석이 만들어질 거고요. 즉 다시 말하면 t로 나누면 an에다가 t에다가 s를 뺀 녀석이 만들어질 거고요. 우리가 구하는 네모란 녀석은 an에다가 t에다가 s에다가 얘를 t로 나눈 녀석이 만들어질 거고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뭐가 될 거냐면 an에다가 t에다가 s에다가 t라고 만들어진 녀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여기로 넘어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질문. 얘가 만약에 자연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자연수면 그냥 걔가 또 첫 항이 되면서 끝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뭐가 돼? 2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얘가 자연수가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충분히 약분시킨 녀석이 자연수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다시 걔를 똑같은 방법으로 a-1을 정의해서 왜냐면 얘랑 얘보다 1 더한 녀석 사이에 a-1이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정의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꾸준히 가서 자연수가 나올 때 a1이 나온다라고 생성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요. 자, 근데 그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죠. 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더니 얘가 영원히 자연수가 나오지 않고 점점 줄어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면 어떡합니까? 이건 이해가세요? 다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 얘가?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자연수가 아닌 채로 무한히 가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시작이 안 되잖아. 이게 처음에 시작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해줘야 돼? 당연히 언급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정말 어려운 주제가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 맨 앞에 1-3도 그렇고 1-2도 그렇고 1-1도 그렇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CN이 왜 등장해요? CN은 왜 등장하냐면 점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C1, C2, C3 어떻게 돼? 숫자가 점점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점점 증가하게 되어 있어서 맨 처음에 만약에 t분의 s 가지고 구했다라고 하면 분모가 어떻게 된다고? 분모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모가 감소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증명하는 방법이 까다롭긴 하지만 그 얘기를 해주시기만 하면 왜냐하면 분모가 자연수일 테니까 그 녀석이 감소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어디로 가요? 언젠가는 1로 갈 수밖에 없어서 감소하긴 감소할 테니까 1로 가서 결국에는 자연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식의 논리가 들어가긴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1-4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냐면 저는 통상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1-1과 1-2와 1-3에서 한 항 정도로 찾으신 정도가 되면 충분히 이 문제에서 뽑을 만큼 뽑아서 합격선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요 정도까지 언급을 해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라는 걸 언급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수열이 점점점 작아지기 때문이다 정도 언급을 하는 거지. 그게 뭐 또 다시 뭐 서로 소니까 줄어든다까지 언급을 하는 거는 일반적인 학생들 수준에서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보시면 충분히 잘 해결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A는 자연수 수열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요. 맨 첫 줄에 보면 1보다 큰 자연수 n개로 이루어진 수열 AN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알겠죠? A 모든 것들은 자연수입니다.